오래된 건물을 나서던 한 백만장자는 계단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마비된 소녀에게 다가왔다. 굳고 차분한 시선으로 그녀는 말한다. 나를 계단 위로 업어 올리면 비밀을 알려줄게요. 호기심과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에 이끌려 그는 동의하고 정상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을 발견한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금빛 오후, 인사동의 한 오래된 한옥. 거리에서 강민호는 자신이 후원하는 문화재 복원 사업을 점검하고 있었다. 42세의 민호는 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 한강건설의 대표이자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단정한 정장과 수수한 태도는 그가 지닌 엄청난 부와 권력을 쉽게 짐작할 수 없게 했다. 민호는 복원 중인 한옥의 기와를 살펴보며 장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회사는 수십 개의 현대적인 빌딩을 세웠지만 그는 항상 한국의 전통 건축물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이유는 그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끌림 때문이었다. 강 대표님, 다음 주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보고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점검을 마친 후 그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주차된 자신의 차로 향했다. 인사동의 오후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로 붐볐지만 민호의 마음은 어딘가 공허했다. 수십억의 자산, 화려한 성공 스토리, 그리고 사회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15년 전 사업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이후 그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아저씨, 잠시만요. 민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래된 한옥 입구 계단 아래에 한 어린 소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분홍색 모자와 파란색 스웨터를 입은 그 소녀는 약 4살쯤 되어 보였고 팔에는 곰 인형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또렷하고 영리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제 이름은 서윤아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소녀는 공손하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낯선 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피했지만 이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무엇을 도와줄까?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났어요. 할머니는 지금 집에 계시는데 제가 휠체어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요. 저를 위층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윤아가 설명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말 오후라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무도 이 소녀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일정이 빡빡했고 30분 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가 물었다. 윤아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저는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민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어린 소녀의 슬픔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윤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주시면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비밀? 무슨 비밀인데? 도와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윤아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민호는 자신의 비서에게 회의가 조금 늦어질 것이라고 문자를 보낸 후 윤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안아들었고 다른 손으로는 접힌 휠체어를 들었다. 몇 층이니? 그가 물었다. 4층이요. 윤아가 대답했다.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는데 누군가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일부를 남기는 거래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돌려줘야 한대요. 작은 것이라도요. 민호는 이 어린 소녀의 지혜로운 말에 놀랐다. 괜찮아. 네가 나에게 뭔가를 줄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윤아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들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윤아는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창문에 피는 꽃들, 이웃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상상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경쾌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적이었다.
할머니가 저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유나가 설명했다. 할머니는 예전에 선생님이셨대요. 민호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밝고 긍정적인지 감탄했다. 그녀의 천진난만한 이야기는 그의 복잡한 어른의 세계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4층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했다. 주름진 얼굴에서도 예전의 아름다움이 엿보였다. 할머니, 이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유나가 기쁘게 외쳤다. 노인은 깊은 감사의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현입니다. 우리 유나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현 씨는 유나를 받아들고 휠체어를 펼쳤다.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났어요. 관리사무소에 몇 번이나 말했지만 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민호가 자신도 모르게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소에 그는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피했다. 유나가 갑자기 말했다. 아저씨, 제가 약속한 비밀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무릎을 굽혀 유나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래, 내 비밀이 뭐니? 유나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본 후 민호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우리 집 거실에 아저씨 사진이 있어요. 젊었을 때 사진이요. 할머니가 가끔 그 사진을 보면서 울어요.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내 사진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지현 씨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유나야, 들어가자. 이분은 바쁘실 거야. 민호는 지현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현 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끊겼을 때 유나가 다시 끼어들었다. 할머니, 이 아저씨가 엄마 사진 속에 있는 사람 맞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당신의 딸은, 지현 씨는 유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유나야, 잠시 방에 가 있을래? 할머니가 이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어. 유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따랐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지현 씨는 민호를 거실로 안내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다. 거실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5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다. 서연이,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던 여자. 민호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야 했다. 연희, 그녀가 당신의 딸인가요? 지현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네, 연희는 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연희의 딸이군요. 민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유나의 아버지는? 지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강민호 씨, 당신이 유나의 아버지입니다. 민호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현을 바라보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연희와 저는 15년 전에 헤어졌고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현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하며 말했다. 연희는 당신과 헤어진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당신은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상태였고 연희는 당신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민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연희가 자신의 아이를 홀로 키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왜 연희는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았다면 당신이 무엇을 했을 것 같나요? 지현이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당신은 야망에 가득 찬 청년이었고 해외 유학과 사업 성공이 최우선이었죠. 연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지현의 말은 사실이었다. 당시 그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 살았고 연희와의 이별도 그의 커리어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는 연희를 사랑했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자신의 꿈을 방해할까 두려워했다. 연희는 언제
민호는 질문을 완성할 수 없었다. 지현은 커피를 들고 돌아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3년 전이요. 희귀, 혈액 질환이었어요. 유나가 겨우 3살 때였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희는 끝까지 당신에 대해 나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죠. 그래서 유나는 당신을 알아본 거예요. 연희가 보여준 사진들 덕분에.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커피를 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유나의 다리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년 전 교통사고였어요. 연희가 떠난 후 유나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죠. 그리고 그 사고로 다리 기능까지 잃었어요. 지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민호는 자신의 무지와 부재로 인해 이 작은 가족이 겪은 고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유나의 웃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밝게 웃는 그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다. 자신의 핏줄이었다. 제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모시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현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우리는 당신의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강민호 씨. 15년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연희가 임신으로 힘들어할 때, 유나가 태어났을 때, 연희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리고 유나가 사고를 당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시간이 돌아오진 않아요. 하지만 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이때 유나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할머니, 배고파요. 지현은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미소 지었다. 곧 저녁을 준비할게, 사랑해. 유나는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저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 좋아. 지현은 윤에게 말했다. 유나야, 이 아저씨는 우리 가족의 오래된 친구야. 이름은 강민호 아저씨라고 해. 유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알아요. 엄마 사진에서 본 아저씨예요. 민호는 유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유나야, 내 대해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니?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는 아저씨가 아주 똑똑하고 용감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희는 끝까지 그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했던 것이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현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저녁 준비할게요. 두 분은 좀 이야기 나누세요. 민호는 윤에게 미소 지었다. 그래, 더 이야기해 줄래? 내 엄마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나는 신이 난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그리고 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별 해는 밤이에요. 엄마가 항상 읽어주셨거든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별 해는 밤은 연희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다. 그들이 대학생일 때 연희는 종종 캠퍼스의 잔디밭에 누워 그에게 그 책의 구절들을 읽어주곤 했다. 나도 그 책을 좋아해.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엄마와 함께 그 책을 자주 읽었단다.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오늘 밤에 저한테 읽어주실 수 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아직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물론이지, 그가 대답했다. 저녁 식사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지현은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다. 민호는 오랜만에 집밥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주로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을 먹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지만 이 소박한 저녁 식사는 그에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맛있어요, 할머니. 유나가 기쁘게 말했다. 지현은 미소 지었다. 민호 씨, 더 드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먹었다. 그는 이 순간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실감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자신이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지금은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호는 유나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가 약속대로 별 해는 밤을 읽어주었다. 유나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점점 졸음에 빠져들었다. 아저씨, 내일도 와주실 거예요? 잠에 취한 유나가 물었다. 민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대답했다. 그럼 올게. 약속할게. 유나가 잠든 후 민호는 거실로 돌아왔다. 지현은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지현이 말했다. 이야기할 게 많아요. 민호는 소파에 앉았다. 윤에게 제가 아버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현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유나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아요. 지현은 그를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만약 유나의 삶에 들어오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유나는 이미 엄마를 잃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까지 잃는다면 그 아이는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민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유나의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지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말로만 약속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연희가 좋아했던 밤하늘이었다. 연희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유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희는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나를 키웠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죠. 유나에게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연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제가 알았더라면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지현이 말했다. 유용한 건 지금부터예요. 하민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현은 명함을 집어들었다. 유나는 매일 오후 3시에 물리치료를 받아요. 4시 30분쯤 끝나니까 그때 오시면 좋겠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고 지현이 그를 배웅했다. 유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연희의 뜻이었어요. 지현이 대답했다. 그녀는 항상 언젠가 당신과 유나가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민호는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오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호는 자신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평소와 달리 그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빛나는 불빛들이 마치 유나가 말한 별들처럼 반짝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오늘의 모든 일이 꿈만 같았다. 그에게 딸이 있다니, 연희의 딸, 그들이 함께 만든 아이. 연희야. 그가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미국 MBA 과정에 합격했고 연희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연희는 한국에 남겠다고 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존중하기로 했고 결국 이별을 선택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연희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글을 보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공만을 쫓아 달려갔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모든 일정을 취소해줘.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 그는 유나와 보낼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유나에게 줄 선물을 사러 나갔다. 그는 장난감 가게에서 오래 망설였다. 4살 여자아이가 무엇을 좋아할지 전혀 감이 없었다. 결국 그는 다양한 장난감과 책, 그리고 예쁜 드레스를 샀다. 너무 많이 사버린 것 같아 조금 부끄러웠지만 15년간의 부재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오후 4시 30분 그는 지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선물 상자들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마침 지현과 유나가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강 아저씨,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 유나야, 물리치료는 어땠어?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유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지현은 민호의 손에 들린 많은 선물 상자들을 보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유나의 눈은 선물 상자들을 보고 반짝였다. 이게 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좋아했으면 해서. 셋은 함께 아파트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기에 민호는 유나를 안고 지현은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야 했다. 엘리베이터는 왜 아직도 수리가 안 된 거죠? 민호가 물었다. 지현은 한숨을 쉬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부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관리비도 많이 올랐는데 서비스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의 회사는 건물 관리 서비스도 제공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에 도착한 후 유나는 신나게 선물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 인형과 책, 그리고 예쁜 드레스에 감탄했다. 특히 천문학 그림책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다. 이거 정말 좋아요. 별이 너무 예뻐요. 유나가 기뻐했다. 민호는 유나의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 엄마가 별을 좋아했단다. 우리가 대학생일 때 종종 캠퍼스 잔디밭에 누워 별을 보곤 했지. 유나는 민호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엄마랑 아저씨는 어떻게 만났어요? 민호는 잠시 지현을 바라보았다. 지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진실을 말해도 좋다는 신호였다. 우리는 대학교에서 만났어. 민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내 엄마는 문학을 공부했고 나는 경영학을 공부했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내 엄마가 너무 책에 몰두해 있어서 나를 보지 못하고 부딪혔단다. 유나는 키득거렸다. 그래서요? 그래서 내 엄마의 책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졌지. 내가 책을 주우며 사과했는데 네 엄마는 화내는 대신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그때부터 네 엄마에게 반했단다.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데 왜 아저씨는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다시 지현을 바라보았다. 지현이 윤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유나야, 강 아저씨는 공부하러 외국에 가야 했단다. 그리고 네 엄마는 그때 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유나가 순진하게 물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직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미 유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유나야,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강 아저씨도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유나는 약간 실망한 듯했지만 곧 새 장난감에 관심을 돌렸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호는 지현에게 물었다. 윤에게 제가 아버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현은 야채를 썰며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유나는 이미 엄마를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현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 개인 변호사의 연락처입니다. 내일 그를 만나서 유나의 치료비와 생활비에 관한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지현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요. 당신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책임이니까요. 지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다. 유나의 치료비만이요.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저녁 식사 후 민호는 유나에게 약속대로 책을 읽어주었다. 유나는 그의 무릎에 앉아 책의 그림을 가리키며 질문을 쏟아냈다. 민호는 인내심을 갖고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는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지 놀랐다. 그녀는 연희를 많이 닮았다. 유나가 잠든 후 민호는 거실로 돌아왔다. 지현은 사진첩을 꺼내놓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현이 말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임신한 연희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유나를 안고 있는 연희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나의 성장 과정을 담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첫 걸음,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모든 순간들을 놓쳤다. 그의 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다. 연희는 항상 이 사진첩을 보며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현이 말했다. 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거라고요. 민호는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연희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어린 유나가 앉아 있었다. 이것이 연희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지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끝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젠가 당신과 유나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죠.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사진첩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지현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사과했다. 지현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중요한 건 유나예요.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민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말로만 약속하지 마세요. 지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유나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당신이 그 아이의 삶에 들어오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지현의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유나와 가까이 있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희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그녀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이 느끼고 싶었다. 잠들기 전 그는 연희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 약속할게. 우리 딸을 지키고 사랑할게. 네가 바라던 대로.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깨어났다. 그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어제의 모든 일들이 떠올랐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아직 유나와 지현은 자고 있는 듯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동안 요리를 하지 않았지만 대학 시절 연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계란과 야채를 꺼냈다. 간단한 오믈렛과 토스트를 만들어 식탁에 차렸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지현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지현은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오믈렛이군요. 연희가 당신이 만든 오믈렛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민호는 놀랐다. 연희가 그런 이야기도 했나요? 연희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했어요. 지현이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좋은 기억들만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민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나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요. 지현은 그를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우선 유나의 치료를 위한 최고의 의사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계속했다.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회사에서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나에게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지원보다 아이에게는 당신의 존재가 필요해요. 민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일정을 조정해서 유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유나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지현이 일어섰지만 민호가 먼저 나섰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는 유나의 방으로 향했다. 유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민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강 아저씨, 아직 여기 계셨네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단다. 배고프니? 유나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그녀를 안아 휠체어에 앉혔다. 그녀의 작은 몸을 안는 것은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해왔던 일처럼. 식탁에서 유나는 민호가 만든 오믈렛을 맛있게 먹었다. 정말 맛있어요. 아저씨는 요리사예요? 민호는 웃었다.
아니, 하지만 대학생 때 가끔 요리를 했단다. 엄마한테도 요리해 줬어요? 유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 엄마를 위해 자주 요리했지. 특히 오믈렛은 네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아침 메뉴였어.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정말 맛있어요. 엄마랑 입맛이 비슷한가 봐요.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자신의 회사에 연락해 일정을 조정했다. 그는 오늘 하루를 유나와 보내기로 결정했다. 지현은 유나의 물리치료 시간이 오후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오늘 유나를 물리치료에 데려다 줄게요. 민호가 제안했다. 지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그래요, 유나도 좋아할 거예요. 오전 동안 민호는 유나와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유나는 상상력이 풍부했고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종종 별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이는 분명 연희의 영향이었다. 이건 별나라의 공주예요. 유나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 공주는 매일 밤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쁜 꿈을 보내준대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내 엄마도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셨을 것 같아. 유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제가 잠들기 전에 항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엄마가 만든 이야기였는데 항상 달과 별이 나왔어요. 이 말에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연희는 항상 글쓰기를 좋아했고 특히 동화를 쓰는 것이 꿈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딸에게 직접 지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다. 오후가 되자 민호는 유나를 물리치료실로 데려갔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를 따로 불렀다. 혹시 유나의 아버지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유나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경우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는다면 걸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현재 그녀가 받고 있는 치료는 기본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다 집중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이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민호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제발 유나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를 제공해 주세요. 최고의 프로그램으로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치료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리치료가 끝난 후 민호는 유나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공원의 풍경을 즐겼다. 아저씨,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유나가 행복하게 말했다. 민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 유나야. 그때 유나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물론이지, 민호가 대답했다. 아저씨는 제 아빠예요.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현과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지만 유나의 직접적인 질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작은 손으로 아이스크림, 콘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엄마가 보여준 사진 속 아빠랑 아저씨가 똑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제 아빠가 매우 똑똑하고 키가 크고 친절하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딱 그래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유나야. 나는 네 아빠란다. 유나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충격받은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언젠가 아빠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저씨가 나타났을 때 저는 알았어요. 민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유나를 조심스럽게 안아 들었다. 미안해, 유나야. 아빠가 이제야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유나는 그의 목을 작은 팔로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찾아왔으니까요.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주변의 공원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새들의 지저귀미 모두 멀어진 것 같았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성공도, 부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소녀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유나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유나와 지현에게 더 가까이 있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다. 우선은 자주 만나자, 매일.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자. 어때? 유나는 실망한 듯 했지만 곧 밝게 웃었다. 약속해요? 매일 볼 거예요? 약속할게. 민호가 대답했다. 이제 할머니한테 돌아가 볼까? 할머니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그들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지현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했다. 할머니, 유나가 외쳤다. 아빠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지현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유나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가 설명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현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래요. 아마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이제 유나는 민호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밤이 되자 민호는 유나를 침대에 눕히고 책을 읽어주었다. 아빠 내일도 올 거죠? 유나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유나가 잠든 후 민호는 거실로 나왔다. 지현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유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 모든 순간에요. 다음 몇 주 동안 민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 일을 처리한 후 오후에는 유나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유나의 물리치료에 동행하고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회사에서는 그의 변화를 의아하게 여겼다. 항상 일에만 몰두하던 그가 이제는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의 비서 정수연은 특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주말 회의는 어떻게 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취소해. 월요일로 미루자. 주말에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1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이다. 그날 오후 민호는 유나를 데리고 서울숲으로 나들이를 갔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내리쬐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유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활기찼다. 그들은 공원을 거닐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아빠 저기 봐요. 단풍잎이 너무 예뻐요. 유나가 빨간 단풍잎을 가리키며 외쳤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 잎을 따서 윤에게 건넸다. 정말 예쁘구나. 이걸로 무엇을 할까? 유나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책갈피로 만들어요. 엄마가 항상 예쁜 잎을 모아서 책갈피를 만들었거든요.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 엄마는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었어. 와나 그들은 더 많은 예쁜 잎들을 모아 가방에 넣었다. 유나는 아빠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 듯했다. 잠시 후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그는 윤에게 미안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네, 김 부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그가 전화에 대답했다. 전화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중요한 계약 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유나와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지만 회사의 중요한 일이었다. 유나야, 아빠가 잠깐 전화 통화를 해야 할 것 같아. 괜찮을까?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유나는 조금 실망한, 짜릿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여기서 다람쥐들 구경할게요. 민호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업무 통화를 시작했다.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그는 종종 유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유나는 혼자서도 잘 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민호는 유나가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그가 물었다. 유나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민호와 유나 그리고
지현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여성의 모습이 있었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유나가 설명했다. 여기 아빠, 할머니, 저,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엄마.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유나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집에 걸어놓자. 유나의 눈이 커졌다. 우리 집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집. 사실 아빠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유나의 휠체어를 공원 벤치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유나야, 아빠가 너와 할머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단다. 우리 모두 함께 살면 어떨까? 아빠가 새 집을 알아봤는데 학교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워.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하는 아파트야. 유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정말로 함께 살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할머니의 허락도 필요해. 오늘 저녁에 할머니와 이야기해보자. 유나는 기뻐하며 소리쳤다. 할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도 항상 아빠를 기다렸거든요. 이 말에 민호는 의아했다. 할머니가 나를 기다렸다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항상 엄마의 일기장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가끔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호의 가슴이 더 무거워졌다. 그는 연희의 일기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연희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일 것이다. 그들은 공원에서 더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갔다. 지현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재미있게 놀았니? 지현이 윤에게 물었다. 유나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네, 아빠랑 서울숲에 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요. 지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조금 긴장한 듯 미소를 지었다.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그가 제안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지현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유나는 그들의 나들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차가 준비되자 민호는 목을 가다듬었다. 지현 어머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저는 유나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매일 오가는 것보다 우리 모두 함께 살면 어떨까 합니다. 지현의 눈이 커졌다. 함께 산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강남의 새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3층짜리 펜트하우스인데 유나의 학교와 병원이 가깝고 무엇보다 유나가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을 위한 독립된 공간도 있고요. 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유나는 어떻게 생각하니?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저는 정말 좋아요. 아빠랑 할머니랑 함께 살고 싶어요. 지현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호 씨, 잠시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놀기로 했다. 지현과 민호가 단둘이 남자, 지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호 씨, 저는 당신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큰 변화예요. 유나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고 당신도 갑자기 아버지가 되었죠.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도 그 점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유나와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요. 유나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현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갑자기 이사를 한다는 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먼저 새 집을 보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유나와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일단 집을 보러 가보죠. 하지만 유나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물론입니다. 민호가 동의했다. 저도 유나의 행복만을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머물렀다. 그는 유나가 잠든 후에도 지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희에 대한 이야기, 유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연희의 일기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떠웃다.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지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건 연희의 가장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유나의 아버지니까
언젠가는 보여드려야겠죠. 그녀는 일어나 책장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권의 일기장이 있었다. 이건 연희가 당신과 헤어진 후부터 쓴 일기예요. 지현이 설명했다. 연희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민호는 감사하게 상자를 받았다. 그는 이 일기장들을 통해 연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놓친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를 바랐다. 감사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연희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두었다. 이 작은 책들 속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연희의 삶, 그리고 유나의 초기 삶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민호는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앉아 연희의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의 익숙한 필체가 그를 반겼다. 오늘 민호를 보냈다. 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는 사랑으로 키울 것이다. 언젠가 민호가 돌아올 때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밤새도록 연희의 일기를 읽었다. 그녀의 임신 기간, 유나의 탄생,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들. 모든 페이지에는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연희가 끝까지 그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지친 눈으로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밤새 연희의 일기장을 읽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비서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수연이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오늘 10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준비하실까요? 수연이 상기시켰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래, 준비해줘. 그리고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해.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수연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마음은 멀리 있었다. 그는 연희의 일기에 적힌 말들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오늘 유나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말했다. 민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가르쳤는데 그녀의 작은 입술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언젠가 유나가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기를. 유나가 오늘 왜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있는지 물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단지 그녀의 아빠는 멀리 있으며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그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내 헛된 희망일까? 민호의 생각은 수연의 노크 소리에 중단되었다. 대표님, 회의 시간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회의는 예상대로 길었고 지루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끊임없이 유나와 연희의 일기로 향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사무실을 떠났다. 그는 약속대로 오후에 유나와 지현을 데리러 갔다. 오늘은 그가 알아본 새 아파트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가빠. 유나가 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민호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우리 공주님, 오늘 기분이 어때? 너무 신나요. 새 집 볼 거잖아요. 유나가 기쁘게 대답했다. 지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유나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다. 가볼까요? 민호가 제안했다. 세 사람은 민호의 차에 탑승했다. 유나의 휠체어는 뒷좌석에 접어넣었다. 차가 출발하자 유나는 신이 나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디에 있는 집이에요, 아빠? 유나가 물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야. 민호가 대답했다. 밤에는 별도 잘 보일 거야.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별이 보인다고요? 그래, 특히 맑은 날에는 정말 아름다워.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시 후 그들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현관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민호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강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고 환한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다.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와, 유나가 감탄했다. 너무 예뻐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휠체어를 밀었다. 마음에 드니? 네, 정말 좋아요. 유나가 대답했다. 그들은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3층 펜트하우스는 넓고 현대적이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식당, 그리고 2개의 침실이 있었다. 2층에는 3개의 침실과 서재가 있었다. 3층은 작은 옥상 정원이었고 그곳에서는 서울의 정형을 360도로 볼 수 있었다. 이 집은 특별히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중개인이 설명했다. 모든 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문턱이 없어 휠체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민호는 지현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은 감탄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하지만 너무 호화롭지 않나요?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유나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이곳은 연희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연희는 항상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어 했으니까요. 중개인이 윤에게 3층 옥상 정원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보여주는 동안 민호와 지현은 잠시 둘만의 대화를 나눴다. 정말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현이 물었다. 저희는 당신의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저는 유나의 아버지고 제 책임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목이 메었다. 연희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럼에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희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지만 이제는 늦었죠. 아빠, 할머니, 빨리 와보세요. 유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서둘러 3층으로 올라갔다. 유나는 옥상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원에는 작은 텐트와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궁금해했다. 중개인이 웃으며 설명했다. 이전 주인이 천문학을 좋아하셔서 설치한 망원경입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별을 관측하기에 좋은 장소 중 하나죠.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우리 여기서 별을 볼 수 있어요. 민호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엄마가 좋아했던 별들을 매일 밤 볼 수 있겠구나. 유나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예요? 정말로요? 민호는 지현을 바라보았다. 지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유나야. 민호가 대답했다. 이곳이 우리의 새 집이 될 거야.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유나는 새 집에 대한 이야기로 들떠 있었고 자신의 방을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제 방에는 별 모양 전등을 달고 싶어요. 그리고 벽에는 우주 그림을 그릴 거예요. 유나가 신나게 말했다. 민호와 지현은 미소를 교환했다. 유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식사 후 유나가 잠든 뒤 민호와 지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사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지현은 잠시 생각했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요. 한 달 정도 후에는 어떨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집을 윤에게 맞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연희의 일기는 다 읽으셨나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너무 아파서요. 지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알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지현이 말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유나를 위해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유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대신 호텔에 묵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그 텅 빈 집에서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호텔 방에서 그는 연희의 2번째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유나가 첫 걸음을 뗐다. 그녀의 작은 발이 바닥을 딛는 순간 나는 민호가 여기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는 이 순간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때로는 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그의 삶을 방해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 그는 자신의 꿈을 좇고 있고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그립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일기장을 계속 읽었다. 연희의 글은 그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끝까지 그를 기다렸고 윤에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을 들려주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민호는 연희의 마지막 글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쓴 것이었다. 의사들은 내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유나를 혼자 두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있고 언젠가는 민호도 유나를 찾을 것이라 믿는다. 그가 유나를 발견하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이다. 민호,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딸을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나도 항상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연희의 마지막 말은 용서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민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다음 몇 주 동안 민호는 새 집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그는 유나의 방을 특별하게 꾸미고 싶었다. 천장에는 실제 별자리처럼 빛나는 LED 조명을 설치했고 벽에는 우주를 테마로 한 벽화를 그리게 했다. 또한 그는 유나가 휠체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문턱을 제거하고 화장실과 부엌에 특수 설비를 갖추었다. 지현의 방은 그녀의 취향에 맞게 전통적인 스타일로 꾸몄다. 민호는 지현이 오래된 가구들 중 일부를 가져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새 집에 맞게 수리하고 재배치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공간은 연희의 방이었다. 민호는 한 방을 연희를 기리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곳에는 연희의 사진들, 그녀의 책들, 그리고 유나가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방은 유나가 엄마를 기억하고 그녀와 연결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다. 이사 일주일 전 민호는 유나의 물리치료사와 상담을 했다. 그는 유나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유나의 회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민호가 물었다. 물리치료사는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유나는 놀라운 의지력을 가지고 있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 걸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었다. 그럼 계속해서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새 집에 작은 재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유나가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민호는 즉시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사 전날 밤 민호는 지현과 유나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유나는 너무 신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빠, 내일 정말로 새 집으로 가는 거죠? 유나가 10번째로 같은 질문을 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일이면 우리 모두 함께 새 집에서 살게 될 거야. 거기서는 매일 밤 별을 볼 수 있어요? 유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민호가 대답했다. 맑은 날에는 특히 더 잘 보일 거야. 유나를 재우는데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너무 흥분해 있었고 새 집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다. 마침내 그녀가 잠든 후 민호와 지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모든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지현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필요한 건 당신들 뿐입니다. 지현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이 모든 것을 원하시나요? 갑자기 아버지가 되고 새로운 가족을 갖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유나와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계속했다. 연희의 일기를 모두 읽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유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그 역할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희는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항상 믿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죠. 민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연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업과 성공에 집중하며 그 기억을 억누르려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분주했다. 이사업체가 일찍 도착했고 짐을 옮기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유나야 조심해, 지현이 주의를 주었다.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있으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 오전 중에 대부분의 짐이 옮겨졌고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새 집으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와, 정말 우리 집이에요? 그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유나는 휠체어를 밀며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신기해 보였다. 특히 그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천장에는 LED 조명으로 만든 별자리가 빛나고 있었고 벽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침대는 우주선 모양이었고 책장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책들이 가득했다. 이게 제 방이에요? 유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드니 유나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겼다. 너무 예뻐요. 엄마가 보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민호는 유나를 안아들었다.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유나야. 별들 사이에서. 유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그 후 그들은 지현의 방을 둘러보았다. 지현은 자신의 방을 보고 감동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오래된 가구들이 새롭게 수리되어 있었고 전통적인 분위기가 잘 살아있었다.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셨네요. 지현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호는 그들을 연희의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지현과 유나는 숨을 들이켰다. 방 안에는 연희의 사진들이 예쁘게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다. 책장에는 그녀가 좋아했던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일기장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창계는 연희가 좋아했던 란초가 놓여 있었다. 이건 지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연희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유나가 엄마를 항상 기억하고 그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요. 유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발견했다. 대학 시절의 연희, 민호와 함께 있는 연희, 그리고 임신했을 때의 연희. 엄마가 정말 예뻐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지현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 민호와 유나는 한동안 연희의 방에 머물렀다. 민호는 윤에게 사진 속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와 연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추억을 함께 쌓았는지. 아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나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꿈이 많았지. 특히 별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어. 그래서 너도 그것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대요. 그날 저녁 그들은 새 집에서의 첫 식사를 함께했다. 민호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고 유나는 테이블을 꾸미는 것을 도왔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유나가 행복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호와 지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유나야, 민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식사가 끝난 후 민호는 유나를 3층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와, 정말 별이 보여요. 유나가 감탄했다. 민호는 망원경을 조정하며 말했다. 이리 와서 봐봐. 이건 오리온 자리야. 네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별자리 중 하나지. 유나는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며 황홀해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 밤 유나를 재운 후 민호는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현이 차 2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네요.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마침내 지현이 말을 꺼냈다. 연희가 알았다면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녀는 항상 유나가 아버지를 만나길 바랐으니까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기회는 이제 없어요. 하지만 유나를 통해 어쩌면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